남의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면서 부모 기준에서 욕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아이에게 나타내고 안 하니만 못한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고 아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간에 시간 소모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서 빨리 탈퇴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에 태어날 손녀에게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려고 어린이책 스토리텔러가 되었고요. 그리고 7월 말에는 간절함은 인생의 날개다라는 자전적 에세이집을 출간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출판물류 전문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이강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고 늘 함께 있다 보니까요. 집에 와서 남편이다 아내다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뭘 생각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가 어느 지점에서 힘들어하고 이럴 때 컨디션이 어떻구나 이런 걸 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는 남편이 본인이 다 처리해주고 또 남편이 힘들어할 때는 제가 눈치껏 알아서 다 처리해놓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든 일을 해오면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대했다기보다는 저희 가족들은 서로 편하게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힘든 일도 같이 의논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뭘 챙겨줘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재밌게 대화를 많이 하는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 대신에 어릴 때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실수로 아빠한테 약간 예의를 벗어난 말을 한다든가 이런 실수를 할 때는 단호하게 저는 이건 잘못된 거고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은 여기까지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서로 문안 인사 주고받는 거, 또 하나는 손님들이 다녀가셨을 때 꼭 집 바깥에까지 나가서 배웅을 해드려라 그거하고 다른 집에 방문할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자.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도 교육을 해서 가족들이 잘 따르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남편하고 같이 공유하고 서로 협조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역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편이나 아이들이 집안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로가 아니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짬을 내서 이것저것 배우러 많이 다녔거든요. 요리, 꽃꽂이, 캘리그라피, 뜨개질, 바느질, 그림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알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집안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멋지게 식탁에 꽃꽂이로 해서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배운 뜨개질로 가방을 딸하고 며느리 거하고 제 거하고 세 개를 떠서 똑같은 걸 들고 어디 여행을 한다든가 캘리그라피를 배웠으니까 가족들에게 카드를 예쁘게 정성껏 써서 전달한다든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성껏 뭔가를 준비하고 한다는 거를 그래도 가족들이 느끼고 행복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이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들, 딸이 다 결혼을 했는데요. 딸 집하고 며느리 집을 가보면은 무슨 저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저보다 더 예쁘게 꽃꽂이도 해놓고 예쁜 접시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이러는 걸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서로 뭐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 생활에도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또 아이들도 편안하게 엄마 아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들어줄 거야, 대화를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엄마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작품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유학생활을 하면서 화목한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동등하게 뭐든지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움츠려들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늘 당당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집어서 교육을 하거나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 눈에 엄마 아빠의 뭐든지 의논하고 대화를 아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좋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화를 많이 해요. 쉴 새 없이 회사에서 집에 올 때까지, 집에서 회사 갈 때까지 그때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할 때도 대화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소재거리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저는 대화가 가족 간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당에 있는 남편한테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 남편 같았으면 밥하고 있어요 이랬을 텐데, 그 사장님은 꼭 언니를 요리한다고 말하는 게 부럽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약간 좀 와일드한 편인데 남편 같은 경우는 엄청 다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고, 저도 편안하게 쫑알쫑알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의 환경을 만들어 줬던 거는 어떤 저희 남편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챙겨주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저희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공로자라고 인정하고 싶네요. 함부로 남의 아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내 아이의 교육이 뭐 성공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 이건 왜냐면 가정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이 옳다 그르다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젊은 부모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에는 무슨 커뮤니티가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끼리.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남의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면서, 근데 비교하는 거가 그냥 내 기준인 거예요. 그 부모 기준에서 욕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아이에게 또 나타내고, 그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배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니만 못한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고 아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간에 그런 데서 시간 소모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서 빨리 탈퇴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 시절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한두 번 나가봤는데 스트레스더라고요. 왜냐면 환경도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그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모임에서 집에 오면 머리가 무겁고 불안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 어머님들하고는 교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게 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부모가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아이 문제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섣불리 결정하지 말아라.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멀리 보고, 대신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기까지는 누군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를 맞아줄 수 있는,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저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보통 또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을 이렇게 여러 거 보내는 이유가 아이의 뭐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비용 아끼려고 하는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동안은 비용 아끼지 말고 이게 내 자신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마음이 허하지 않도록 집에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기를 견디면 엄마는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 모습이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9살 때 영국을 갔었는데요. 아이를 만나러 가고 제가 잠깐 아이만 두고 어디 슈퍼를 가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어른이 외출하잖아요. 큰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혼자 두지 말아라. 항상 함께 어른이 같이 해줘라. 그 대신에 그 어른이 책을 좋아하는 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억에 남는 것이, 동화책이 일반 도서와 다른 점이 그 교육적인 교훈이 항상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동화책을 10권을 읽고 자란 아이와 100권, 1000권을 읽고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을 정말 놀이터처럼 좋아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크게 어머님이 뭐 직장에서 늦게 오시더라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첫 번째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3월에 입학 자녀 축하금과 일부 장학금
모든 수여식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증빙 서류를 이렇게 내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혼자 자랐는데도 정말 좋은 데게 많이 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휴일 같은 때나 이럴 때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셔서 회사에 앉아서 책 보기 하고 이러는 직원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중요하구나. 책 읽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이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 집중력도 키워줄 수 있고 책에 한번 빠져들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거를 어릴 때 경험하게 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교육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사의 또 기쁜 소식이기도 한데 저희 회사에 입사해서 외동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고 항상 책을 보다가 심심하면 저희 회사 날개에 로고를 그리고 있대요. 그 아이가 벌써 자라서 대학원을 갔어요. 어딘지 아세요? 책만 읽고 자란 아이거든요. 카이스트 대학원을 이번에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수석 졸업을 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자랑이기도 하고 기뻐서 회사 입구에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줄 생각이거든요. 이것처럼 책을 많이 무조건 읽게 해주면 엄마가 있든 없든 나쁜 곳에 빠지거나 호기심 이런 거 다 물리칠 수 있는 게 저는 책이 예방주사고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믿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알고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어른들 세계에서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거에 앞서서 아이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경필쓰기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럼 저희가 항상 퇴근이 늦는데 밤늦게 오더라도 아이가 경필쓰기 한 걸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 중에 한 글자라도 성의 없게 썼다. 그러면 깨워서 다시 쓰고 자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게 또 자기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은 제가 잘할 거라고 믿고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단둘이 대화를 하거든요. 들어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뭘 잘못했구나를 스스로 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남편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안방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때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 담 넘어서 가게에 가서 뭐 사 먹고 막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담을 넘는데 자기도 넘으려고 탁 하는 순간 엄마 얼굴이 탁 떠올라서 자기는 못 갔대요. 엄할 땐 제가 엄청 엄하게 가정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한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나 대화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고무줄 같은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 아이들하고는 서로. 제가 이것만은 엄마 소원이니까 들어줘 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어릴 때부터 꼭 반장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꼭 반장이 되어줘.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임원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직접 경영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됐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회의를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장이 되면 어쨌든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성적 관리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봉사도 하게 되고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반장이나 그 임원이 자동적으로 아이를 성실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꼭 강조를 했고 그거를 아이들이 잘 들어줬어요. 유치원 졸업식장에 가보니까 그 엄마들의 능력이 아이들의 결과로 나오는 것 같은 공정하지 못한 걸 느꼈어요. 그런 게 초등학교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좀 걱정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쨌든 제 의견을 내기에 학부모 회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필사적으로 학부모 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또 그 학부모 회장을 2년인가 하고 나서 바로 운영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생겼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운영위원장까지 장기 집권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업만 하고 있고 학교에 등한시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쁜 와중에 그때 제 선택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같이 하는 학부모 회장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나오라고 강조했잖아요. 그것처럼 자칫 그 모임이 성격이 잘못 가는 그런 쪽의 모임은 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같이 바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회의 끝나면 회사로 바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 엑기스만 쟁취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9살 때 사실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영국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말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사춘기가 돌아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영국에서도 클럽에서 취미로 하는 그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고 하니까 본인이 축구를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축구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 축구로 보낸 거예요.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아이를 전학을 시켰고, 그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니까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영국에 있을 때는 수업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걸 보고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시험 기간이 돌아오고 그랬을 때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날이 돌아오면 쪽집게처럼 그 문제 나올 만한 걸 뽑아서 아이한테 가져주고, 무조건 전날 밤에 외워서라도 가서 시험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 학업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영국을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본인도 한국에서 축구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수업도 못 받고 벌 같은 것도 많이 주고 구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얘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잘했던 아이인데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유소년 축구 테스트를 받았는데, 프로축구 본머스 거기 유소년 축구 된 거예요. 그 사진까지 올라오고 유니폼까지 받고 등번호까지 받았는데 비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서 그 축구를 하는 거였는데 비자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학원 축구를 하는데 역시나 뭐 그 사이에 바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 사서 기숙사에다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면서 저희가 대학은 공부를 하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알아보니까 S대 체육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수능 시험까지를 딱 봐놨는데 알아보니까 특기생으로 들어가는 거라 벌써 6개월 전에 그 TO가 확정이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결단력이 엄청 빠르거든요. 바로 즉시 수능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미국으로 보냈어요. 영어는 일단 잘하니까,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니까 6개월간 준비를 시켜서 칼리지라가나, 우리나라 같은 전문대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칼리지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일부러 공부를 잘하면서도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2년간은 전문대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편입을 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도 2년제 학교를 먼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편입을 한 거예요. UC 데이비스라고. 거기에 어느 학과를 간지 아세요?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아이거든요. 경제학과로 편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공부 안 하면 졸업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사히 졸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다 신기해요. 어떻게 학교에서 몇 년간을 공부를 안 한 아이가 어떻게 미국에서 경제학을 수료하고 왔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축구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예요. 마음고생도 심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대신에 체력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남들 1시간 공부하는 거를 나는 뭐 4시간 6시간 하면 따라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거의 날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서 그걸 따라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은 뉴욕대 대학원을 갔는데 엄마 아빠가 물류를 하니까 전공을 물류학으로 전공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이제 대학원 2년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4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자기가 도저히 자신이 없더래요. 물류학과를 들어온 사람들이 인도하고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었대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 그때 누나가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까지 가서 누나랑 상담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누나가 최선을 다해봐라. 본인이 엄청 힘들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해냈어요. 그거를 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이 뭐 줄리아드를 나오고 엄청나게 지금 커리어를 갖고 있지만, 아들이 대학원까지 공부한 그 과정이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그런데 끝까지 부모님들의 욕심으로 끈을 못 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빠른 결단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는데 너무 한 곳만 바라보고 가다가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경험이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 진로를 결정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부모들이 단호하게 방향을 전환해 주는 것도 지금 되돌아봤을 때 현명한 결정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지일관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비싼 학원을 보내고 그런 거보다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아이들도 책하고 항상 같이 살아온 거거든요, 저희 가족들은요. 그래서 독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족들이 함께 해줘야 돼요. 아이한테만 책 읽으라고 어른들은 TV 보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분위기로 좀 아이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분명히 저는 그게 최고의 답이라고 언제든지 말하거든요. 저희 집이 가훈이 베풀며 사랑하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되게 중심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어려운 곳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이 항상 깔려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이대입구 쪽에서 어떤 할머님이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모시고 은행까지 가서 자기 용돈에서 돈을 뽑아서 그 할머니한테 돈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청소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분리수거 같은 걸 하면 버리러 가는 곳이 좀 거리가 있어요, 집하고. 그럴 때 아들이 집에 있으면 그걸 항상 아주머니 힘들다고 그걸 대신 버려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몰랐거든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아주머님이 아드님이 이러더라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가 특별히 해준 건 없지만 잘 가고 있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집의 문화라고 할까요? 무조건 그 새해 맞이할 때 제아의 종소리는 화상 채팅으로 해서 각 나라에 있더라도 가족이 다 만나는 문화, 그거는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아의 종소리를 칠 동안은 각자 기도를 하고, 그게 끝나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 발표하는 시간, 그 다음에 새로 돌아올 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문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늘 들에 가 계셨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논에 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항상 같이 있어줄 거야,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더한 엄마가 돼서 외국까지 애들을 쫓아놓고 번복하고 그게 제 마음에 걸려서 아이들하고 함께 오래오래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요. 여행도 많이 하고 대화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는 좀 겁나요. 내가 엄마 노릇을 잘했는지 아이들한테 질문하기는 좀 겁이 나고요. 잘한 게 없어서. 대신에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 그게 저희한테서 아쉬웠던 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묻고 싶어요.